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커스 동맹 작년 9월 15일경에 핫 이슈였죠. 오커스 AUKUS인데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더 유나이티드 킹덤,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호주, 영국, 미국 이거 엮어가지고 그 약자로 해서 오커스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하고 영국은 거의 형제 나라라는 걸 다 알잖아요. 거기에 호주도 대단히 이 밀접한 나라구나 이게 증명이 된 거죠. 작년 9월 15일 날 오커스 동맹을 선언했어요. 발표를 했다고. 오커스 동맹 그 핵심이 호주의 핵잠수함을 개발하는데 기술 지원해 주겠다 그랬어요. 1958년에 미국이 영국에만 핵잠수함이 들어가는 원자로를 팔았어요. 그 이후에는 일체 다른 국가에 안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할 때 기술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깜짝 놀랐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북중러의 최전선에 있잖아요. 미국이 제일 싫어하고 견제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거의 맨 앞에 있고 한국은 미국하고 68년 안보동맹이에요. 한미동맹. 가장 세계에서 강하다는 한미동맹이라고. 그런 나라에서도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2번인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다고. 우리 기술 지원 좀 해달라. 근데 왜 우리가 최안보 전선에 있는데 우리는 지원 안 해주고 호주만 해주냐. 지금은 뭐 반대는 안 하지만은 NCND 부정도 긍정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안보 환경이 바뀌었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핵무기 핵탄두를 실겠다는데 우리가 막아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한테도 지원을 해준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직까지는. 그런데 호주한테는 딱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혈맹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배신감도 느끼고 우리 국민들 저 그래가지고 저한테 글도 써봐라 해가지고 중앙일보에 제가 기고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그 경찰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외교를 하느냐 보면은 알아요. 미국하고 영국, 그 다음에 호주 해가지고 지금 중국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호주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또 Five Eyes라는 게 있어요. Five Eyes. 이건 1946년도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둘이 막 짬짬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 기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근데 1956년도에는 그걸 또 확장했어요.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추가들었다고. 그러니까 오커스, 뭐 파이브 아이즈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굉장히 친밀한 조직이라고. 친밀한 연대라고 연대. 그런 나라는 정말로 특혜가 있는가 보다. 저도 거기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는 계속 달라고 하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근데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미국이한테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꾸 태평양 나가를 봉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나가겠다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면서 솔로몬 제도 있어. 솔로몬 제도. 그 필리핀하고 그 호주 솔로몬 제도에 방문했어요. 중국이 가가지고 너희들 미국에 함부로 붙지 마. 응? 우리 동포들도 여기 있어. 우리가 보호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가서 그 미국의 그 봉쇄를 뚫으려고 하는 이런 걸 보고 이제 미국이 더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핵잠수함 건조 기술 지원을 해주면서 핵잠수함 8척까지 호주가 갖는 걸로 이렇게 하고 뭐 18개월 동안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6월 27일 날 연합뉴스에 2030년까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2척을 보유하게 해주겠다. 이게 많이 틀린 거죠. 진일보한 거죠. 기술 지원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급까지 이게 지금 확실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고 보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지금 앞서가는 거라고. 빠른 시간 내에 갖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에서 발표했다고. 그래서 앞으로 곧 호주의 해군들을 핵잠수함 태울 수 있는 훈련을 시키겠다. 자기 배에 태워가지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막 30년이 아니라 2028년 중반 정도면은 아마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대단한 잠수함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최신형이고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미국의 주력 잠수함이 LA급 잠수함. LA급 잠수함 6,900톤짜리예요. 이게 62척이 건조됐는데 그게 이제 퇴역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치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시울프값, 시울프. 그거는 뭐 굉장히 비싼 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29척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딱 3척으로 줄였어요. 시울프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버지니아급이에요. 이 버지니아급도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해요. 그래서 버지니아급은 66척까지 만든다. 이 시울프급 이런 거에 비해서 LA급 이런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이 LA급보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한 소음도 한 10배 정도 줄였대. 그런 추진 효율도 좋고, 이 배는 승조원이 132명이고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배다 자랑하는 배예요. 미국에서. 잠수함은 시끄러우면 먼저 잡히거든. 그래서 잠수함 건조 기술의 하이라이트는 소음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거예요. 근데 가장 조용한, 그래서 소음 차단 기술을 많이 적용했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돌아가는 걸 빼고 그냥 펌프젯으로 물을 밀어내면서 가는. 그러니까 잡아내기 힘들죠.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배들은 뭐 쉽게 말해서 적의 영해까지 몰래 침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천해까지 작전할 수 있고, 심해에서 작전할 수 있고, 그 만능으로 자랑하는 배라고. 거기에는 뭐 토마호크 미사일 지상도 공격할 수 있는, 무장도 다행히 어리도 실을 수 있고. 이 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듈화예요. 모듈화. 옛날은 잠수함을 통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 수리할 때 섹션을 잘라 가지고 장비를 또 집어넣고 그랬는데, 그것도 굉장히 복잡해, 공사비 많이 들고. 그래서 특정 부위를 모듈 해 가지고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뭐 프로그램 바뀌면 그것만 교체하고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편리하죠. 이게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마스트도 통합 마스트 모듈을 해가지고 그 아주 통합이 서로 간섭이 안 되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 기능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버지니아급이 초기에 만들 때는 한 87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여러 척을 건조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75개월이면은 이제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잠수함은 설계 기술이 있으면 통상 한 60개월 정도면 건조해요. 조립 생산. 근데 지금 우리가 3,000톤급 우리 도산 안창호함 작년 8월 13일 해군에 인도한 거는 13년 걸렸어요. 원래 12년 정도. 아무 설계도 없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잠수함 만들 때 한 12년 걸려요. 12년. 근데 1년 늦었어요. 그건 1년 늦은 거는 코로나하고 뭐 주 52시간 때문에 늦은 거지. 아무 설계도 없이 할 때는 한 12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걸 계산하면은 75개월이면은 버지니아급은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028년 정도면 가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호주를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 전에 1958년도에 영국을 지원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영국에는 원자로를 팔았단 말이에요. 원자로만 팔겠어요? 팔으면 그게 들어가는 게 좀 부수적인 것도 지원해주고 그러겠죠. 아무튼 이 드레드노트 첫 배, 영국의 첫 잠수함이란 말이죠. 이 첫 잠수함이 4,064톤이고 전장이 81m, 원자로는 S5W 한 기가 들어가고 수중 속력이 20나트, 승조원은 113명, 어리 무장 발사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 지원에서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했는데, 1950년도, 54년도부터는 54년까지는 영국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검토했어요. 핵잠수함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57년도에는 미국에 있는 만들고 있는 스킵잭이라는 그 핵잠수함에 원자로가 들어가는 걸 그대로 샀다고. 우리한테는 안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1958년도에 이 원자로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배를 맞추자. 이렇게 해가지고 1958년도에 이제 우리가 드레드노트라는 잠수함을 만들겠다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1959년도에 건조를 시작해서 63년도에 취역을 했다고. 그 다음에 66년도부터는 핵잠수함을 양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한국하고 호주하고 차이가 뭐냐? 핵잠수함 만들면 두 가지. 잠수함을 온전히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원자로는 소형, 육상에 있는 큰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배에 집어넣고 연동 시험을 하는 것. 이게 하이텍인데, 우리는 잠수함은 작년 8월 13일 날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우수한 배를 해군에 인도했어요. 그러면 오케이잖아요. 그럼 뭐 남았어요? 이제 핵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원자로는 우리가 세계 원자력 기술 5위예요. 5위. 그리고 25기의 원자로를 지금 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UAE나 이런데 지금 그 수출을 다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 이런데. 그래서 원자로도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다. 능력이 돼요. 근데 가장 거기에 핵심인 게 핵연료. 핵연료 확보가 가장 문제예요. 왜냐하면 핵잠수하면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라늄 들어가면은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오해 때문에 계속 통제를 하고 있다고. IAEA, NPT 이런 데서. 근데 IAEA나 NPT에서 주장하는 거는 핵 폭발 장치나 핵 기폭 장치를 만들지 말라 그거지. 다른 데 쓰이는 거는 그렇게 감시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라늄을 사다가 우리 임의대로 사용하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거죠. 뭐 우라늄을 고농축으로 만들면은 그거는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93% 이상 돼야 핵무기를 만들거든.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그저 군함의 추진체로 우라늄 농축도도 20% 이하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미 다 미국도 알아요. 근데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우라늄 거의 다 미국에서 많이 사오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해도 허가를 해줘야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가져오지 않는 우라늄은 상관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 동맹을 쭉 유지하기 때문에 공조를 하고 동의를 상호 받아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핵연료 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계에서 노력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만들 수 없는 범위의 농축도를 가진 우라늄을 가지고 군함의 추진체에 활용하겠다.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호주는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핵연료만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장 괜찮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큰 틀에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가다가 협력을 구하면 미국도 그냥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그게 안보 현실이다. 왜냐 북중러가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단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미일 동맹하자 계속 단결하자는데 그것이 잘 뭐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개별적으로 한국도 키우고 일본도 키우고 또 호주도 키우고 이게 지금 필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안보 정세에 따라서 우리가 의지만 강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호주에 졌다고 너무 섭섭해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독자적 능력만 키우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